글로벌 뉴스를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논쟁이 붙으면서 국제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약세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나연 앵커 소식 전해주시죠. 생각보다 크게 흔들린 시장이었습니다. 글로벌 경기 확장 국면 속 증시 조정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CNBC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적 펀더멘탈 요소는 충분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놨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과연 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조정장 연속성에 대한 분석과 함께 지금을 매수 기회로 삼을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보죠. 외신 인사이드에서 전문가들과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미국 시장 너무 올랐었잖아요. 숨도 안 쉬고 달렸죠. 얼마나 오래 달렸나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작년도 하반기부터 거의 별로 쉬었다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올라가다가 한 번인가 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거 말고는 그냥 계속 달려온 거잖아요, 지금 미국 쉬지 시장이. 않고 달렸죠. 그러다가 이번에 뭐 블랙 먼데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많이 빠졌어요. 빠지긴 사실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는데 반등은 했지만 뭐 강세장이 끝났다. 또는 일각에서는 이제 미국 증권시장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이번에 하락하는 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하락폭이 큰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도 여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고요. 네. 그렇지만 이게 2008년도에 우리가 대규모 금융위기를 한번 겪어봤었는데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 설사 하락폭이 그때랑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때와의 차이점은 경제 펀더멘털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금융위기 상황이 가려면 일단은 내부적으로 부채와 관련된 대규모 위기 상황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2008년 금융위기를 살펴보면 서프라임으로부터 시작된 그 개인들의 부채 문제 그리고 이것들이 금융회사의 부채 문제로 연결이 되면서 구조적으로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그런 부채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전혀 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사상 최저치를 지금 계속해서 경신을 해나가고 있고요. 성장률도 올해 2.2%에서 2.3%의 달성이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을 때는 대규모 금융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금융위기가 나타나기 위한 또 한 가지의 필요 조건이 있는데 버블의 형성입니다. 2008년도에 분명히 그 서프라임을 기초 자산으로 한 MBS에 대규모 버블이 존재를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미국의 주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규모 버블이 존재하느냐, 버블의 가능성은 사실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실제로 경제 회복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2017년도부터거든요. 조금 더 이제 길게 본다면 2016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경제 회복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1년 반 정도, 최장으로 봤을 때 1년 반 정도의 경제 회복이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어 왔는데 충분히 버블이 쌓이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는 거죠. 1년 반 정도면. 따라서 현재는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 보인다. 이것은 오히려 조정 장세의 시작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건 조정이다. 네. 난 사실 트럼프가 버블을 만든 것처럼 보이거든요. 계속 트윗해가지고 그것도 어제 26,000 가기 바로 직전에 야, 그거 100 남았다. 빨리 올라가야지. 뭐 이러면서 트윗해가지고 26,000 넘어버렸잖아요. 그 다음날.
실제로 그 하룻밤 사이에 난 이해가 안 가는 그 대통령인데 하여튼 본질적으로 트럼프 랠리였잖아요. 최근에. 그죠? 트럼프 랠리가 깨진 특별한 뭐 이유가 있나요? 지금 뭐 다들 트럼프가 한마디 하면 트윗 한 번 날리면 올라가고 한 번 날리면 올라가고 날리면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트럼프가 트윗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더 올라가라 그러고 있었는데 왜 트럼프는 이제 인식한 거 아닐까요? 많이 왔다고? 네. 지금 증시가 그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조정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네. 조정을 받는다라는 것들이 지금 현재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쉬지 않고 올라온 면이 좀 강하죠. 증시라는 것이 이제 차곡차곡 매물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너무 급격하게 이격을 벌리면서 이렇게 쫙 올라온 그런 면이 이제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퍼가 20에 달할 정도로 지금 많은 그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인식들을 바탕으로 본다라면 좀 지금 조정은 조정폭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강한 조정의 일환이 아닌가 그렇게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뭐 다시 그 경제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증시는 다시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건강한 조정이 좀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와 있는 것을 이제 금리를 빌미로 해서 지금 겪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결국은 금리가 빌미가 됐지만 조정을 받을 때는 네, 받을 때였다. 충분히 됐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어디까지 조정받는다고 보세요? 다우지수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자이고 네. 그리고 참여자들은 웬만하면 분리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조정 받을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조정받았다? 왜냐하면 빨랐어요. 속도가 너무. 그러니까 보통 조정이라고 하면 일정 수준의 기간 동안의 조정이 있거나 네. 또는 일정한 폭의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번엔 이번엔 폭의 기간 조정은 아니었죠. 네, 기간 조정은 아닌데 폭의 조정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기 때문에 폭이 네. 여기서 얼만큼 더 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이제부터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 뭐 옆으로 횡보해서 기간을 채운다던가 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각처럼 그렇게 큰 조정은 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아닐 것 같다. 그 앞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 트럼프 약효가 좀 떨어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법인세 떨어뜨려주고 환류세 떨어뜨려주고 한 것에 대한 기대감에 의한 상승 부분이 또 막판에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이 약효 떨어지면서 날아간 거니까 그게 또 실제화되는 과정들도 필요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조정이 아주 길게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미국 시장이 조정이 길게 안 가면 딴 시장도 길게 안 가겠죠. 네, 한국 시장도 생각보다 한국 같은 경우는 거래소는 뭐 이미 충분히 기간 조정을 받았어요. 가격적으로 보면 네. 현재 가격으로 보면 그동안 못 올라갔던 것이 기간 조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은 그렇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는 바이오나 이런 쪽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의 종목군들은 여전히 기대감이 살아 있어서 빠지고 나면 좀 빠른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정이 좀 길까요? 이번에? 보통 이 정도의 대규모 조정인 경우에는 사실 기간이 조금 지속되는 특성들이 관찰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번 조정폭이 굉장히 큰 조정폭인 거냐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을 굉장히 갑작스럽게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조정의 폭을 과거의 조정 기간이랑 비교를 해보면 절대 이 조정의 폭 자체는 속도는 굉장히 빨랐습니다만 폭 자체는 사실은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따라서 추가적인 조정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조금 더 조정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조정은 길게 봤을 때는 한 달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네. 자, 근데 그 미국이 이렇게 조정을 계속 받으면 우리도 조정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불가피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네. 우리 시장도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미국 시장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걸로 예상합니다. 예. 네. 그럼 미국 시장 가는 대로 따라간다. 일단은 조정의 기간은 거의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아, 네. 자, 우리
코스피, 코스닥은 뭐 좀 좋아진 것 같은데 계속 이 조정이 영향을 받아서 뭐 계속 더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보면 밑으로 얼마나 더 열어놔야 돼요? 글쎄요, 뭐 현재로서는 그 기술적 분석 구간으로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이제 심리가 무너진 상황으로 봐야 되는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 심리가 무너진 상황에서는 지지선을 설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뭐 가치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차트가 일단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네. 무너지는 초입에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선을 여기서 섣불리 선정한다라는 것은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가는 데까지 두고 봐야 된다. 일단은 지금은 리스크 관리가 추정을 하고 네. 장이 흘러가는 대로 지금은 조금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빅스가 우리가 막 치솟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그 주식담보대출이 사상 최대, 더 이상 한도가 안 남았다. 뭐 이런 네.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 조금 좀 위험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시장? 보통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신용이 많아지면 분명히 그 하락이 나옵니다. 네. 거의 매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역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 네. 저는 여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자본금 대비 할 수 있는 레버리지의 영역이 있고 네. 그다음에 시장 사이즈가 커진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엄격하게 레버리지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증권사들은 자본금의 뭐 몇 배가 아니고 자본금에서 일부 정도 수준만 그 레버리지를 땡겨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것들이 단기적인 조정으로 끌어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대적인 강세장에 의해서 본격적인 상당 폭의 조정이냐에는 상당히 의문이 있고요. 또 하나 강세장의 전형적인 심리는 부주의함이에요. 사람들이 주의함이 없어지고 경계함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번에 네. 하락하자마자 바로 사람들이 경계감을 가지고 조심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긴 틀에서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 약세장의 흐름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랠리를 좀 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미국 같은 장기 랠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도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실제로 뭐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장기 상승 랠리가 나오면 사람들은 대부분 하락에 무덤덤해지고 부주의해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미 심리적인 조정은 상당폭 이루어졌고 공포감도 네. 뭐 빅스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공포감도 상당히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조정을 아주 길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심리적으로 이미 많이 조정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이제 증권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뭐 더 이상 빌릴 데가 없다면요. 사상 최대라 그러는데 그 우리도 이 마진콜을 부르는 그 블랙먼데이 같은 상황이 혹시라도 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그런 위험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어차피 증권담보대출도 그렇고요. 신용거래 융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콜을 맞추지 못하면 바로 반대 매매가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그 담보물의 회수가 일어나는 뭐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이것들이 반복이 되면 결국은 파이어 세일로 연결이 되면서 자산 가격의 급락을 더 부추기는 그런 이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에 있어서 그런 악순환으로 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제한적인 수준이다라고 제한적이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 정도로 공포심에 빠져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 마진콜의 문제가 이제 제 대두된 게 그 미국의 블랙먼데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블랙먼데이의 본질적인 문제가 마진콜이다. 그래서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그래서 들어온 거거든요. 막을 방법을 찾아보니까 이제 뭐 그거다 해서 서킷 브레이커가 들어와서 시장을 멈춰버리고 진정시키고 뭐 그렇게 가기 시작한 건데 어쨌든 뭐 우리도 뭐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상황은 오지 않도록 좀 여러 가지 제도도 장치도 사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일단 우리 뭐 신용이라든가 주담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내려올 때까지 좀 시장을 기다려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죠? 이미 좀 일부 바이오 관련 주식을 많이 편입한 계좌들은 일부 마진콜이 났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벌써 났어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담보 부족, 네. 담보 부족 발생을 했죠. 근데 그 아마 그 87년도 미국에서 마진콜 났을 때 레버리지
그 차입 상황과 한국의 지금 차입 상황 수준이 좀 다를 거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요. 한국은 사실 그렇게 엄청난 수준의 레버리지 일으키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린 게 이미 저희 현장에서 보기에는 담보부정 나와서 한번 그 코스닥 시장의 폭락세라고 볼 수 있는 그 정도 나왔을 때는 이미 담보 부족 과정을 한 번 정도는 거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결국은 이제 이 시장이 어디로 갈 거냐, 뭐 조정을 받다가 꼬꾸라질 거냐, 아니면 뭐 좀 받다가 올라갈 거냐, 뭐 이런 건 미래에 대한 전망 아니겠어요? 미래 경기 전망일 텐데 미래 경기 전망은 지금 지금 뭐 펀더멘털 자체가 무너지거나 이럴 때는 아니죠. 그렇죠. 지금 뭐 IMF에서 세계 경기 전망도 3%가 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 2%대 성장 뭐 충분히 달성하고 있고 네. 미국도 그렇게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라면 펀더멘털이 무너졌다라고 보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도 그렇고 미국 기업들도 EPS 전망치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현재로서는 이제 조정이 결국 이제 심리의 조정이지 펀더멘털의 조정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마지막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차 소장님부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이번 조정을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제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매수의 기회를 잡아야 될까요? 매수의 기회라는 것을 저는 좀 한 템포 늦춰서 좀 잡으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정을 받으니까 네.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이제 증시 격언에서 얘기하는 게 보통 이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라는 이제 증시 격언을 이제 얘기를 들자라면 네. 결국 무릎에서 산다라는 것은 발이 확인이 돼야 무릎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무릎이 나오고 발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네. 발이 있어야 무릎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 따라서 지금 증시에서는 섣불리 들어가는 상황에서 발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투자들이 이제 섣불리 매수에 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조금 따라서 더 기다려라. 예, 지금 상황에서는 발이 확인이 된 상황까지는 기다리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조급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네. 내가 바닥에서 꼭 사고 싶다라는 조급함인데 네. 그러한 것들을 한 템포 좀 늦추는 지금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박사님. 네, 저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네,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어 보인다. 조정 장세라는 것은 사실상 앞으로 2월 말까지는 조정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갑작스러운 급격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이다. 네. 따라서 이럴 때는 사실은 시장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기회로 활용을 하시고 네.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신중한 그런 이제 투자 포지션을 구축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는 현장에 있으니까 시장 테크니컬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라 대신에 나눠서 사라. 마지막 바닥은 알아서 손이 안 나갈 것이다. 네. 실제로 거의 모든 고수들이 바닥을 잘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바닥일 때 서로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바닥인 날 제대로 잡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손이 절대 안 나갑니다. 못 나가요. 예, 최고 바닥일 땐 절대 손이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 바닥을 어떻게 잡느냐? 못 잡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근처를 잡으려면 저는 U자형의 반등이라면 네. 그 U자의 왼쪽과 오른쪽을 다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국은 가장 꼭지점 바닥은 결코 못 살 것이다. 그러니까 왼쪽 무릎에서부터 바닥까지 다 갔다 오른쪽 무릎까지 다 나눠서 잡아라.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정을 네. 대응하는 것이 가장 결과치가 좋은 대응 방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곽상준 부지점장님, 또 우리 황세훈 박사님, 그리고 차영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